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07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남았네요. 07에 08, 4개뿐이 안 남았죠? 부지런히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그게 또 마음 같지 않네요. 자, 07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은행식에서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들을 익히셔서 문제들을 푸시면 되시겠죠? 자, 새롭게 나온 유형들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까먹을 만하면 다시 풀고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러 가시면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문화센터 액세스 파일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이거는 뭐 눈 감고도 하셔야 돼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바탕화면에 있죠? 바탕화면에 07회 문화센터 확인. 문제대로 가겠습니다. 강사명 수업 과목 수강 인원. 강사명 수업 과목 수강 인원. 월급여의 실지급액. 월급여의 실지급액. 필요한 필드들만 갖고 오고요. 다음. 첫 번째 조건이 수업 과목이 요가이거나 발레이고 A 조건이네요. 그렇죠? 수업 과목이 요가이거나 발레야? 이게 A 조건이잖아요. 수업 과목이 는 요가이거나 또는 수업 과목은 발레야? 요거죠. 이게 A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조건으로 이어진 게 이 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얘는 편집하지 않고 바로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월 급여액이 200만 원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2000000 다음 이게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 처음은요. 1차적으로 월급여액이 내림차순, 강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만일에 오화 조건이라면 A랑 B 조건이 오화 조건이라면 커리 편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리기 하시면 됩니다. 마침 어디서부터 갖고 오라고요? A2셀을 기준으로 갖고 오세요. 확인. 그 다음에 갖고 온 거를 범위로 변환. 이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10점을 따지는 거잖아요. 고급 필터 기본 작업 2번으로 가서 고급 필터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크라이테리아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게 조건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수업 과목이 스포츠 댄스이고 A 조건이 수업 과목이 스포츠 댄스야? 이거고요. 성별이 남이며 두 번째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그 다음에 세금이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거나 강사명이 2로 시작하는 맞네요. 조건이 맞네요. 자, 2로 시작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 뭐예요? 강사명, 수업과명, 성별, 수당, 시즈급액, 필드만 갖고 오시오 라고 되어 있죠. 강사명, 수업과목, 성별, 수당, 시즈급액 얘만 복사를 해서 어디요? A36셀부터 갖고 오세요. 복사를 해서 붙여주고요. 조건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쵸? and는 옆에, or는 다른 행에. 그러면 A28셀부터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수업 과목,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요. 성별, 그 다음에 세금. 세금이 30 이상 50 이하이거나 얘는 어떻게 돼요? 세금을 두 번 써줘야겠네요. 그렇죠? and고 그 다음에 강사명이 2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업 과목이 스포츠 댄스이고 성별이 남이며 세금이 첫 번째 조건이 요거예요. 세금이 30 이상 50 이하 크거나 같다 300000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500000 그 다음에 강사 이거나로 연결돼요. 강사명이 이 별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이 강사명이 이씨고 이거에 해당을 다 속하는 애들만 뽑아줘인데 얘는 오화 조건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강사명이 이 별이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기준으로 데이터에 고급 필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조건은 우리가 만든 조건으로. 그렇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강사명 이렇게 집어넣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죠. 그렇죠? 남이 아니지만 여가 나온 이유는요. 강사명이 이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를 꼭 선택하는 게 순서라고 했죠. A3셀부터 K26까지 선택을 하시고 그죠? 조건을 보면 성별이 여이고 첫 번째 A 조건이 성별이 여야 요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이고 A 조건이랑 B 조건은 이고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B 조건은 수업 과목이 발레 또는 네일아트가 아닌 전체 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얘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앞에 기출문제 풀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가 아닌 거를 찾을 때는 AND 조건으로 해서 그걸 빼줬잖아요. 요즘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뭐였는데 뭔가 두 개를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ND 함수에 같지 않아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자막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이게 그겁니다. 똑같은 논리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 과목이 발레 또는 네일아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수업 과목에서 발레랑 뭘 빼야 돼요? 네일아트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수업 과목이 발레도 아니야? 네일아트도 아니야? 그러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을, 요 논리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ND 함수 열어서 A 조건 오고, 그 다음에 O 함수 열어서 발레 또는 네일아트야? 이렇게 하면 는는해서 OR로 불러오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발레 또는 네일아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AND 함수 안에 성별이 여야, 과목이 수업 과목이 발레가 아니야, 네일아트 수업 과목이 네일아트가 아니야, 이렇게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 결정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여기죠?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성별이 뭐예요? 성별이 여이고 자, 항목이 F4 땅땅이 여이고 두 번째는요. 수업 과목이 발레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죠? 네일아트가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업 과목이 F4 땅땅이 같지 않아. 발레야. 요거랑 그 다음에 수업 과목 F4 땅땅이 같지 않아. 네일아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F4 땅땅 그리고 얘는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으로 연결된 거.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서식.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서식을 어떻게 해주라고 했냐면 기울임꼴, 글꼴색은 파란, 기울임꼴, 색깔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게 나왔네요. 그죠?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요?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는지 2번에서 끝나는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쵸? 얘는 기본 작업 2번에서 작업을 하네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죠. 얘는 항상 나오네요. 그쵸? 여백을 가운데에 가로, 세로 가로만 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은 해결이 됐고요.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 작성 시간이 표시 예와 같이 바닥글 설정,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의 가운데 시간을 불러오되 페이지 하단 가운데의 작성 시간이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8시 40분 PM. 이 시간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10시 15분 AM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아, 여기에 형식이 있나? 형식은 바꾸는 거 없네요. 이렇게 표시 형식처럼 같이 넣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A2 K26 영역을 인쇄 영역. A2부터 K26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인쇄 영역 설정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요.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 시간 설정하는 거는 저도 처음 보는 문제네요. 이렇게 시간을 넣어주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시간이 또 이상하게 형식이 바뀌어서 나오면 그 부분은 또 생각을 해 보셔야겠네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함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if, sum, mid, left, right 중에 강사 코드를 이용해서 강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남, 2면 여로 계산하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강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예요? mid, left, right 중에 안에 세 번째 글자니까 mid라는 함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얘가 1이야? 그러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if 함수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2급 문제입니다. 2급 문제. 그래서 여기서 성별에서 강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먼저 갖고 오자고요. mid라는 함수를 써서 강사 코드의 3, 1, 2 엔터. 얘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mid 함수가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내가 나온 값이 이렇게 해볼까요? 2야 라고 썼을 때는 얘랑 같다 라고 하면 얘는 틀리다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열 함수에 곱하기 1을 하거나 우리가 비교하는 식의 문자열 큰 따옴표를 써줘서 바꾸거나 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미드 함수 문자열을 통해서 숫자를 갖고 오면 곱하기 1을 할 수 없냐 이걸 묻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을 해주세요. 그래서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얘의 조건이 탐이면 나는 는 1이면 나는 남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야 이렇게 써준다고 했어요. 콤마가 빠져야죠. 네.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아마 안 나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과 표 2를 이용하여 수당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수당.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vlookup 매치 맥스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수당 월급여액 곱하기 수당 적용률. 월급여액이 일단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월급여액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 2에서 이 수당 적용률을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갖고 오셔야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보니까 전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수강 인원별 전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당 적용률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전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근무 시간 곱하기 근무 일수래요. 그럼 필요한 게 얘네들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vlookup과 매치와 max를 써야 되니까 일단은 매치라는 함수가 나오면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vlookup, hlookup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따져야 될 게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다섯 번째야 여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hlookup이면 첫 번째, 두 번째 행이야, 세 번째 행이야, 네 번째 행이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고 그런데 얘는 vlookup을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수강 인원별, 왜? vlookup, lookup value는 여기 있는 수강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부분에서 수강 인원을 찾아서 내가 지정하는 몇 번째 있는 열에 해당하는 이, 뭐예요? 뭐죠? 수당 적용률을 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주인공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vlookup을 써서 이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수당 적용률을 먼저 갖고 와보자고요. 그쵸? 그러면 이 사례 기준으로 컴마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구할 거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표에서 구할 거야. 그 다음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체 근무 시간이잖아요. 얘는 이거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40시간이니까 0, 50, 100, 120에서 여기 0으로 속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가 하나, 둘,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열 콤마 얘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유사한 값, 애매한 값이니까 1이라는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값은 0.03, 003 나오거든요. 얘는 0.003이 아니라 3%니까 0.0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근무 시간과 근무 일수에 따라서 전체 근무 시간이 바뀌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치 함수를 씌우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근무 시간 곱하기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전체 근무 시간을 구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근무 시간 곱하기 근무 시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컬럼 인덱스 넘버 10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였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54니까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10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고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요거 상대 위치 값을 어떻게 찾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40을 찾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넣으면요 얘가 40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유사한 값, 애매한 값 보다 작은 값을 불러오니까 요렇게 집어넣는다면 얘는 1이지만 얘를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면요 따로 더하기 1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4 여기 옵션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얘는 보다 작음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보다 작은 값 옵션으로 씌워서 만일에 여기 구한 값이 2가 나온다면 우리는 맞게 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 컬럼 인덱스 넘버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 근무 시간을 여기에 집어넣고 이 식을 복사를 해서 컬럼 인덱스 넘버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매치 함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매치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매치 함수는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매치 문제의 영상들을 좀 보고 오세요. 제가 그 매치에 해당하는 위쪽에 카드로 집어넣기에는 일이 많으니까 여하튼 찾아서 보세요. 요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어디에 여기에 컬럼 인덱스 넘버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치면요.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는데 우리는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해놓고 곱하기 월 급여액을 곱해도 엔터 이렇게 치면요.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구해질 테고 그런데 ma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max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산한 수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수당 대신에 10만원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i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선택한 수당 값이 작거나 같다 10만원이야? 라고 했을 때 참일 때 참값으로 10만원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구한 수당 값을 거짓값으로 넣어준다면 이것도 동일한 값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max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max라고 쓰면요. 여기 있는 4, 2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값에서 최고로 높은 값만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max라는 함수를 써서 지금 내가 구한 얘의 값과 100000이라는 값 중에 큰 값을 집어넣어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보다 작으면 10만원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올 테고 10만원보다 크면 그보다 더 큰 값을 갖고 오겠죠. 그쵸?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max 함수를 쓰되 제일 끝에 10000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좋네요. 수당을 10만원씩 주네. 최소 수당을 못 채우더라도 수당으로 10만원으로 챙겨주니까 좋네요. 그쵸? 이렇게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으시고 public 펑션을 그대로 쓰자고 했죠? public function fn 보너스. 그래서 얘의 지금 인수는 수강 인원, 근무 시간, 근무 일수를 가지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셔야죠. fn 보너스는 수강 인원 얘네들의 인수로 받아서 계산을 하는데 보너스는요 어떻게 되냐면 수강 인원이 50 이상이고 A 조건이요. 그쵸? 수강 인원이 50 이상이고 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 근무 시간이 20 이상이면 얘는요 AND 조건입니다. 다 AND로 연결된 거예요. 수강인이 이거고 A 조건, B 조건, C 조건이 다 만족하면요 20만 원을 준대요. 그쵸? 그러면 더 보너스를 더 준다는 얘기네요. 이거 뭐 학원에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f라는 함수를 써서 수강 인원이 얘네는 그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수강 인원이 크거나 같다 50 이상이고 and 근무 시간이 뭐예요? 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 크거나 같다 3 이상이고 and 그 다음에 뭐예요? 근무 일수가 20 이상 근무 일수가 크거나 같다 20 이상이면 then FN 보너스로 나는 얼마를 주겠다고요? 20만원. 돈 버네요 이거 그죠? else. 그렇지 않으면 FN 보너스는 공백 and if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Alt Q. 여기서 일하는 강사들은 돈을 많이 받겠네요. 그죠? FX 눌러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FN 보너스를 불러와서 각각의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수강 인원, 근무 시간, 근무 일수 확인. 보너스 받는 사람 볼까요? 와, 500, 우와. 이한나 선생님은 500만 원 이상 보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해결이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수업 과목과 수강 인원을 이용을 해서 H31 여기에 해당하는 수업 과목별 수강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썸과 텍스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배열 수식이면 계산을 하는 게 있고 개수를 세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 공식에 해당하는 공식을 일단은 생각해 놓으시고 조건이 몇 개인지 따져야죠. 이건 너무 쉬운데요? 수업 과목의 네일 아트의 수강 인원의 합계니까, 그쵸? 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쵸?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와야 되는데, 뭐의 합계요? 수강 인원의 합계. 그러면 수강 인원의 범위가 들어갔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바로 닫고. 요렇게 생각을 하셔서 첫 번째 가루에 조건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 그래서 수업 과목이 얘네들의 짝꿍이 F4는 뭐야? 얘야? 한 위에. 그쵸? G31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쵸? 나는 밑으로만 잡아 당길 거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그럼 네일 아트의 합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써서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텍스트 함수를 써서
value 값에 우리는 참명, 땡명, 0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포맷 텍스트 형식으로 써주시되 배열함수 공식이 사용됐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F로 쓰시면 4번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되고요. 자, 5번 문제요. if error, average if z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쵸? average if z는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은 거네요. 그쵸? if error는 값이 오류가 생기면 if error, 내가 여기에 있는 값이 value의 값이 오류면 내가 넣어주는 값을 넣어줘 라고 하는 게 if error라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수업 과목 수강 인원 월급액을 이용해서 영역의 수업 과목별 수강 인원이 50 이상인 월 평균 급여액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얘는요, 얘도 쉬운 문제예요. 내가 월 급여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인데, 뭐가? 수업 과목이 네일 아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강 인원이 50 이상이야?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if 조건들이 붙었어 라고 했는데, 에버리지 레인지, 평균의 범위를 먼저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월급여액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의 범위를 먼저 넣고, 컴마,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의 범위 1.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수업 과목이 네일 아트니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범위에서 나 밑으로 땡길 거니까 F4, 컴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셀 값으로 갖고 와야지 한 방에 계산이 되겠죠, 그쵸? 컴마. 그럼 두 번째는 수강 인원이 50 이상이야? 그러면 수강 인원이 얘네가 F4, 콤마 크거나 같다 50 이상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여야? 라고 하면 컴마를 해서 세 번째 조건 넣어주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엔터를 치면 얘네들의 값들이 구해주고 우리는 여기 div 오류가 나오잖아요. 발레는 없나 봐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if error라는 함수를 씌워서 마지막에 컴마 뭐라고 쓰면 돼요? 수식의 결과가 오류로 발생한 경우 빈칸으로 그러면 공백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공백으로 들어가고 계산 문제는 다 푼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계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분석 작업 1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필드명을 가지고 문제에 보여지는 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이 표를 가지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눌러서 표가 어디서부터 그려졌죠? M2부터 그려졌네요. 그렇죠? 기존 워크시트에 M2 셀을 클릭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는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남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 과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성별을 열 레이블 이거 아니잖아요. X축 느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 과목도 요거 아니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쵸? 넣고요. 그 다음에 월급여액의 최대값 합계 전체 비율이라고 했는데 월급여액은 있으니까 얘의 값을 집어 넣으시되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앞필드 설정에서 최대값 함수를 쓰되 살짝 보라고요. 자, 문제를 살짝 보세요. 왜요? 월급여액에 첨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여액의 표시 형식은 회계 범주에서 전체 비율의 표시 형식은 백분율 범주에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최대값 바꿀 때 표시 형식에서 한 번에 해주는 거지. 회계로 가서 원 단위는 표시가 없으니까 없음으로 하고 소수 자릿수는 없죠? 확인. 요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제 문제대로 합시다. 왜냐하면 전체 비율에 해당하는 요 필드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계산 필드를 하나 추가해서 넣는 것 같아요. 자 1번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월급여액의 총합계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는 전체 비율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 계산에 옵션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보면 계산 필드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계산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뭘로 하래요? 전체 비율. 전체 비율이라고 하되 수식이 어떻게 된대요?
월급여액의 총합계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는 전체 비율 계산수에들. 월급여액의 총합계. 월급여액의 총합계. 아, 얘는요. 자, 계산수에드가 아니라 월급여액을 이렇게 다시 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되 요거에 해당하는 총합계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전체 비율 계산 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값필드 설정해서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을요. 전체 비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땡땡 전체 비율. 그 다음에 값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있어요. 총합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총합계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는 전체 비율 계산 필드. 그러면 얘의 총합계 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월급여액의 총합계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비율을 표시하는 거는 월급여액 필드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월급여액을 한 번 더 넣어주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필드 설정해서 값표시 형식에 여기 있는 값표시 형식의 총합계 비율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은 합계 땡땡 전체 비율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요, 일단은 계산 필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숫자도 똑같아요. 60.30, 100%, 소수점 두 자리. 그쵸? 그런데 문제를 더 볼게요. 피벗 스타일 보통 9로 지정을 하고, 디자인에 피벗 스타일 보통 9로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했어요.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월급여액 회계, 이거 아까 했고, 표시, 전체 비율의 표시는 100분율 했고, 월급여액을 그림과 같이 정렬을 하고, 자, 행 레이블이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으로 가 있잖아요. 내림차순.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하면, A, 자, 오름차순, 남열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수업 과목이 아니라, 성별이 아니라 수업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쵸? 요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별이면 성별에 해당하는 예고, 필드를 수업 과목으로 선택해서 내림차순으로 선택을 하니까 안 되네요. 하모니카, 음악 줄넘기, 스포츠 댄스 요거잖아요. 얘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아니네요. 섞여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모니카가 네일 아트 밑에,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 바이올린, 하모니카, 네일 아트, 발레, 얘는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이동으로 해서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움직여 주셔도 되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요가가 세 번째, 발레, 네일 아트가 두 번째, 요가가 세 번째. 커서의 이동에 해당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발레, 네일 아트, 요가, 바이올린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룹 하나의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얘는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한 것처럼 여기 부분합에서 그룹 하단에 모듈 부분합 표시 이렇게 딱 눌러주셔야지 우리가 보는 그림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하시면 10점 따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 유형별로 한 10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그 안에 나와서 이거는 한 3, 4분, 4, 5분을 쓰더라도 이 모양만 맞출 수 있으면요. 10점을 따는 거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는 매크로가 조건부 서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매크로를 시작할 때 표 밖에서 시작하는 거고 월급여액에 G3부터 G26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주황 데이터의 막대를 표시하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데이터 막대에 주황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렇게만 뿅 해주는 가정만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매크로를 조건부 서식. 그럼 표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 표 밖에서 디바이더브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 엔터를 치면 이제 저장이 되죠. G3부터 G26까지 선택을 하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단색으로 주황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라데이션 주황색, 데이터 막대 넣으시고요. 그쵸?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쵸? 표 밖에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이렇게 뿅 해주셔야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도형을 달고 매크로를 해봐야 되니까 얘의 규칙 관리에서 얘를 지우시고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달고 눌러봐서 아까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I2, J3, I2부터 J3까지 직사각형 도형을 집어넣는데요. 도형에서 직사각형 도형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이름을 뭐요? 조건부 서식 실행. 조건부 서식 실행. 그래서 얘를 가운데로 맞추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조건부 서식 확인. 그래서 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면 또 10점을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유형대로 만들어 주시면 계산 작업 다음에 10점, 10점, 10점을 우리가 쉽게 딸 수 있는 점수라고 했습니다. 자, 기타 작업 1번이요. 차트요. 문제집에 보여지는 여기 있는 차트 모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얘를 조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1번부터 5번까지 하면 돼 라고 했고요. 1번 차트 제목과 각 축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차트를 선택을 해서 숨겨진 메뉴가 생기면 레이아웃의 레이블이죠. 그쵸? 여기 안에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그러면 차트가 선택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죠. 수업 과목별 수강 인원 그리고 및 월 급여액 엔터. 그 다음에 금액 수업 과목 들어가야 되니까 축 제목에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추가 아래 제목 여기에 수업 과목 엔터.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 다 아시죠? 금액. 1번이 해결이 됐고요. 범례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이급 문제를 갖고 왔나봐요. 여기 레이블의 범례의 아래쪽에 범례 표시. 이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보기에 너무 쉬워요. 월급여액의 계열의 그림과 같이 레이블. 그러면 이 월급여액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레이블 얘는 바깥쪽 끝이 아니라 안쪽 끝에 입력이 되시면 되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표시된 수강 인원의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이 선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그래서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표식도 바꾸라고 하면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런 말은 없으니까 받기 5번이요. 차트 영역에 색윤곽성 검정 1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차트를 선택하고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어떤가요? 검정 어둡게 1 도형 스타일 클릭 이렇게만 해주시면 기타 작업의 1번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 차트 수준은 2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은 조금 이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작업 2번 이거 눌렀을 때 폼 띄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에 따라 폼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강사 정보 검색점 쇼 Alt Q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감사 검색을 눌러서 우리는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면요. 강사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났어요. 폼이 초기화되면 A3부터 A26 영역의 값이 어디예요? CMB 강사 코드에 표시되도록. 그러면 CMB 강사 코드라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점 로소스화 시켜서 A3부터 A26까지 보여지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1번 문제죠. 비주얼 베이직 얘네들은 닫고 강사 정보 검색을 더블 클릭해서 점점점을 더블 클릭하자고 했습니다.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꾸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문제에 주어진 CMB 강사
코드 점 로우 소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3부터 A26까지 보여줘 라고 하고 얘를 딱 눌러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번 문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택하는 값을 찾아서 검색을 눌렀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에 뿅뿅뿅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풀지 마세요. 저도 안 풉니다. 그냥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대신 3번 문제는 맞춥시다. 1번, 3번 문제는 맞추자고요. 강사 정보 폼에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시지 박스가 생겨요. 그쵸? 메시지 박스가 생기는데 그림과 같이 전체 강사 인원이 표시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폼이 종료된대요. 언로드 미는 메시지 박스가 나온 다음에 확인을 눌렀을 때 없어져야 돼요. 순서가. 언로드 미를 먼저 쓰면요. 폼이 먼저 닫히고 메시지 박스가 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강사는 총 24명입니다. 저기에 있는 24명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사 코드를 세보면요. 얘는 개수가 24예요. 만일에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25, 26, 27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이 표에 해당하는 이 표에 속한 애들의 값을 세줘야 돼요. 좀 어려운데 2번 문제의 변수 선언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자, 일단은요.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24라는 값을 먼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레인지 A1부터 A1세부터 점 커런트 레지언 로우즈 점 카운트라고 써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A1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레지언 현재 이어진 행들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A1셀에서 밑에까지 이어진 행들의 개수는요 1부터 뭐예요? 26이잖아요. 그렇죠? 26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볼까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딱 해보면 자, 종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얘는요 26이에요 라고 나오죠. 그렇죠? 26이에요 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결과가 24명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빼기 2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정답지나 다른 데 보면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대괄호에 A1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빼기 2를 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인지 큰 따옴표 A1셀을 넣는 거는요. 커런트 레지언 로우즈 카운트가 점점점 누르면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눌렀을 때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24가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는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맞았으면 돼요? 메시지 박스에 지금 얘가 24니까 큰 따옴표를 하고 강사는 총 띄고 24명 여기 와야 되니까 연결연산자 그 다음에 지금 24가 왔죠? 연결연산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명입니다. 큰 따옴표 하고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컴마 자 버튼은 확인 버튼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컴마를 해서 타이틀 여기에 폼 띄고 종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액세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타이틀에 폼 종료라고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폼 종료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언로드 메모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트 Q 3번 문제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강사 검색 종료를 눌렀을 때 강사는 총 24명입니다. 나오고 확인을 눌렀을 때 총 바뀌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7회 문제를 다 풀었어요. 7회 문제는 지금 요거 3번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뭐 차트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조금 매크로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고 요거에 전체 비율로 들어가는 것도 또 새로운 유형이죠.
예전에 옛날 문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에서 또 나왔네요. 계산 작업은 1번 정도 빼고 1번 아니요? 1번은 쉬웠고 남녀 이거 하는 건 쉬웠고요. 2번 정도 2번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1번 이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7회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조금 실력이 쌓이시나요? 자, 10회까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를 다시 복습하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기출 문제를 푸셔서 45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1000명이 진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 커말 1급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너무 늦게 알았어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여하튼 1000명 구독자가 되면요. 이 실시간 하는 부분들 좀 연습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수업도 없으니까 요일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몇 회차를 풀 거예요. 이렇게 좀 올려놓고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재밌게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